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보드게임은 미래의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 이후 5000년의 세월이 흘러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한 리바이브 보드게임입니다. 제목 그대로 종말 이후 인류를 다시 소생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진 지구에서 각 플레이어들은 저마다 다른 종족의 리더들이 되어서 최고의 종족으로 이끌고 신세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테마의 게임입니다. 우선 게임은 2014년 맹그로비아로 데뷔를 했던 앨리스 스벤슨 작가를 필두로 배드컴퍼니와 산타마리아 등 많은 게임에서 호흡을 맞춰오며 아포르타 게임즈를 함께 설립한 크리스티안과 더불어 신이 작가 2명이 함께하여 총 4명의 노르웨이 작가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스벤슨 작가의 게임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다양해서 때로는 에비뉴와 같은 쉬운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산타마리아와 같은 유로 게임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유로 게임을 선호하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찐 유로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각자 비대칭 능력의 종족 보드를 부여받아 중앙에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차근차근 탐험을 하여 영역 타일을 뒤집어 확인하고 개척자들을 모집해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 자원들도 확보하며 인구도 늘리며 건물들도 지어나가야 됩니다. 특히 개인보드에 있는 이 엔진 트랙 마커들을 올려나갈 때마다 이렇게 발전 토큰들을 해금함과 동시에 엔진들의 특수 능력을 프리액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개척자 카드들을 가져오고 엔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번에 다양하게 콤보를 터트리는 맛이 잘 살아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종류 또한 정해진 라운드가 아닌 초반에 세팅해둔 이 주요 유물 타일들을 모두 확보하면 종료되는 레이싱 트리거 방식인지라 누구와 어떤 전략으로 즐기느냐에 따라서 플레이 타임 및 게임의 내용들도 다채롭게 달라지는 리플레이성이 좋은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는 매 턴마다 행동을 최대 2번까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수행해도 되는데 이 중 가장 초반에 수행하며 메인이 되는 개척자 카드 사용 액션이 있습니다. 이 개척자 카드는 저마다 시작 덱으로 총 6장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해당 카드를 메인보드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투입구에 꽂으면서 보여지는 그림의 액션을 이렇게 수행하면 됩니다. 대다수 액션은 게임에서 사용하는 3가지의 중요한 자원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얻은 자원들은 게임판에 자원 마커를 올려서 표시하게 됩니다. 또 게임을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개척자 카드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데 점차 더 강하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카드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덱빌딩 느낌이 담겨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액션 위에도 휴식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한 번 사용한 개척자 카드들은 바로 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측의 동면 영역으로 카드를 모아둬 한 턴을 쉬고 나서야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척자 카드 간의 콤보를 위해서라면 이 턴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타의 덱빌딩 카드 게임처럼 특정 장수를 손으로 뽑아서 사용하는 확률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개척자 카드들은 활동 영역이라는 것에 이렇게 모두 오픈을 해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척자 카드마다 앞서 소개한 3개의 자원들에 걸맞게 이렇게 3개의 색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색상이 게임에서 제법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바로 콤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개척자 카드를 개인보드 투입구의 위쪽이건 혹은 아래쪽이건 꽂을 때 보면 듀얼보드로 되어 있어서 그 앞쪽에 SD 메모리 카드를 꼽는 것처럼 부가기능 토큰을 놓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가기능 토큰이 미리 배치되어 있는 곳에 개척자 카드를 꽂을 경우 카드의 색상과 토큰의 색상이 일치한다면 그 토큰에 그려진 자원도 이렇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위쪽 투입구는 토큰 3개에 카드를 2장 꽂을 수가 있고 아래쪽 투입구는 토큰 2개에 개척자 카드를 2개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인구를 늘려서 능력을 해금하게 되면 개인보드 오른쪽에 있는 이런 투입구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서 산술상으로는 개척자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은 총 5개인 셈입니다. 하지만 게임 내 특별한 능력들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슬롯에 있는 카드를 바로 꺼내서 동면 영역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특정 개척자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카드 위쪽에 한 번 더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카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어디에 꽂을지의 고민만으로도 처음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할 수 있는 액션들이 좀 심플하기 때문에 다소 좀 뚝뚝 끊기는 느낌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엔진 트랙들도 개방이 되고 개척자 카드도 자신의 테크에 맞는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 슬슬 콤보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그 콤보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게임판에 있는 엔진 트랙과 이 개척자 카드들입니다. 처음에 갖고 있는 이렇게 S라고 써있는 6장의 개척자 카드 외에도 좀 더 좋은 효과의 이런 개척자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행할 수 있는 액션 중 하나인 여기 있는 탐험하기라는 액션을 통해서 눈 덮인 타일면을 뒤집으면서 해당 점수와 함께 테이블에 펼쳐진 개척자 카드 중 한 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일의 점수에 따라 필요한 자원들도 물론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탐험 아래는 타일 사이의 거리입니다. 바로 그 거리의 칸 차이만큼 추가로 이 식량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점차 어떤 곳으로 뻗어나갈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탐험된 면의 거점 지역에 이렇게 인구 마커를 미리 놓아둔다든지 또
또 다른 액션인 이런 건물 짓기 액션을 통해서 내가 뻗어 나가려는 방향에 보다 유리한 쪽으로 네트워크를 깔아두는 게 필요한 게임입니다. 더불어 인구 마커를 거점에 놓으려고 할 때 다른 플레이어의 인구 마커가 이미 있다면 상대에게 추가적으로 책 자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선점 역시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게임판에 엔진 트랙을 올리기 위해서는 탐험된 지역 위에 건물을 배치할 때 지형의 색상에 따라서 엔진이 이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때문에 목 좋은 자리에 건물을 배치하려는 눈치 싸움도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진짜 좋은 자리라면 기본적으로 기어 3개를 지불해서 건설하는 소형 건물이 아닌 기어 5개를 지불해서 건설할 수 있는 대형 건물을 지어서 엔진 트랙을 2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은 누군가가 선점한 자리에는 추가로 지을 수가 없고 탐험을 해서 누군가가 타일을 뒤집게 되어서 좋은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어부지리로 다음 턴에 다른 상대가 건물을 짓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턴에 수행하는 2개의 액션을 모험 액션과 건물 짓기 액션을 연달아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특히 타일을 뒤집어서 배치하는 결정권이 모험 액션으로 해당 타일을 뒤집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타일을 배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의 흐름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남들이 거리상 도달하기 힘든 지역으로 모험을 떠나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타일을 배치하고 그 좋은 타일 지형 사이에 건물들을 건설해서 엔진 트랙을 최대한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엔진 트랙도 해금하고 개척자 카드도 챙기게 되면 점차 각 플레이어들끼리 다른 특징을 갖춰나가게 됩니다. 애초에 처음 선택하는 이런 종족 보드에서부터 비대칭 시작인지라 개척자 카드로 수행하는 종족 특수 능력 자체가 이렇게 다르고 인구 마커를 해금하면서 생겨나는 패시브나 액티브 능력들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엔진 트랙을 올려나가다 보면 특정 보상 칸을 엔진 토큰이 지나갈 때마다 그 위에 덮어두었던 이런 발전 토큰들을 제거해서 게임판 왼쪽에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배치를 해두게 되는데요. 이거는 게임 종료 시 보여지는 최고 작은 점수가 승점이 되는 터라 최대한 많은 발전 토큰들을 제거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엔진 트랙 위에 이 발전 토큰이 제거되면서 원형의 엔진 칸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이 전기 토큰을 올려두어서 해당 액션을 프리 액션으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 3개의 색상의 엔진 트랙은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중반쯤에 그려져 있는 이 설치 액션 칸이 해금되면은 게임 테이블에 있는 각 색상별로 펼쳐둔 엔진 토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배치를 해두고 앞으로 역시 전기 토큰으로 해당 액션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액션은 2번의 액션이긴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확보한 엔진 토큰이 무엇인지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전기 토큰의 개수에 따라서 더 많은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엔진을 만들어 굴려나가는 맛이 상당하고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다른 전략을 시도해보는 리플레이성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보드판 각 모서리에 끝내기 점수 같은 4개의 대형 거점 타일의 랜덤 배치와 종료 시 자신이 확보한 3개의 유물 타일에 따라 비대칭으로 승점을 제공하는 이런 유물 카드들도 나눠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도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다른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유럽 게임들도 게임의 리플레이성과 스토리의 몰입을 위해서 레거시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피스터의 마라카이보나 클라우드 에이지 같은 경우도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자신이 선택한 캠페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세팅으로 인해서 게임에 색다른 변주를 주었던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바이브 또한 5개의 캠페인 모드가 존재해서 매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한 챕터씩 진행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캠페인 모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캠페인 모드라는 이유로 초반 세팅을 번잡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룰 숙지에 부담을 높이는 게 아니고 게임 초반에 테마적인 몰입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스토리가 적힌 카드들로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타의 레거시 게임들처럼 스토리적으로 뒤통수를 치는 스토리텔링보다는 게임에 특정 룰이 추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테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캠페인을 마칠 때마다 새로운 추가 규칙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뭐 엄청난 게임에 변주를 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소소한 룰 추가 및 콤포넌트들만으로도 분명 게임의 리플레이성과 전략적 깊이감을 더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캠페인 모드만을 위한 펀칭 보드가 2개가 더 담겨져 있는데요. 캠페인 모드를 다 즐기게 되면 종족도 2개가 늘어나게 되고 모든 구성이 다 해금된 그야말로 완전체의 리바이브를 즐길 수가 있게 되어서 꼭 모든 캠페인 모드 클리어 이후에 리바이브까지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이렇듯 덱 빌딩과 엔진 빌딩의 재미가 상당해서 1인 풀 모드를 즐기시는 것도 분명 리바이브의 기본 맛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재미를 느끼시려면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눈치 요소의 긴장감 때문에 3, 4인 풀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색상의 이 주요 유물 타일이 종료 트리거이면서도 해당 색상마다 게임 종료시 각자 점수를 주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색상을 먼저 확보할 것인지의 눈치, 또 눈 덮인 영역 타일을 뒤집어 나갈 때마다 여러 개의 지형 타일들로 둘러싸인 목 좋은 곳들에 먼저 건물을 배치하려는 턴 순서 및 거리 싸움의 눈치, 바로 이 두 개의 눈치 요소로 인해서 서로 공격하고 무언가 빼앗는 기분 나쁜 인터랙션은 없는 게임이지만 대다수의 정보들이 오픈되어 진행되는 만큼 좋은 것들을 먼저 선점하려는 계산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때문에 전기 토큰을 사용한 후의 액션과 게임 중 보상으로 얻는 이런 보급 상자의 적절한 사용들로 기가 막힌 수의 액션 콤보를 내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 또한 점수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늘어지는 느낌도 없고 진짜 빌드업을 해나가다가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쏟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할 때 게임이 딱 끝나게 되는, 정말 그 한두 턴만 더 있으면 될 텐데의 아쉬움이 생기는 절묘한 엔딩 타이밍도 놀라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이렇게 총 6개의 다양한 종족들로 자신만의 특색을 잘 활용해 황폐화된 지구를 다시 되살려야 되는 게임 리바이브였습니다. 본 게임은 조만간 보드게임몰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 내 구성물들은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빠!